2022년 4월 18일 최고위원 및 시도당 위원장 연설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어제 저도 오랜만에 유튜브를 봤더니 달성사저에 구름 인파들이 모여셨대요. 딱 시기 맞춰서 사진전도 잘하고, 아마 그 오신 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나 또 그것도 이렇게 보시지만은, 우리 공화당 그 집회 사진이 몇 장씩 이래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모였나? 그런 반응이더라고요. 또 하나는 2017년 3월 10일 그 돌아가신 탄핵 기각을 요구했던 5분의 죽음에 대해서도 저 많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들이 잘못된 짓들을 했는가. 백주대낮에 저항하지 않고 태극기만 돌아듣던 5분이 돌아가신 것을 국민의 대부분이 모르고 계셨다. 라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은 또 우리 공화당을 이전 대한애국당을 창당했던 계기이기도 합니다. 2017년 3월 10일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법치가 사망했다. 언론도 죽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죽었다. 이런 입장에서 불과 2달 20일 만에 8월 30일 날 저희들이 창당을 했습니다. 첫 모임이 2달 보름 만에 했고, 그리고 1달 반 만에 창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 30일 날 창당 이후에 우리 공화당이 걸어왔던 길은 저는 한마디로 민초들의 위대한 혁명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혹은 그 이전에 한반도에 있었던 많은 그러한 고난의 시기에 민초들의 저항을 보여주었듯이 나라가 망하는 모습, 언론의 그런 현실, 또 정치인들의 배신, 배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진실과 정의를 위한 투쟁을 우리가 5년간 했고,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국민 속으로 표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 하나를 제외하고는 우리 공화당의 길은 굉장히 위대한 길을 걸어왔다. 지금 당원들 사이에서 우리가 선거 때 제가 얘기했듯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투쟁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런데 섭섭한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당대표로서 뭐 이런저런 입장을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느냐는 거예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영원히 명예회복이고, 그 다음에 다른 자신들에 대한 복권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묻혀버릴 때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추정했던 명예회복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윤석열이 와서 명예회복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못합니다.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명예회복은. 법적 재심을 통해서 탄핵 무효를 이끌어내고 또 명예회복을 가는 길인데, 구원은 그래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제가 미리 대구시장 출마에 대해서 저한테 타진을 했고, 제가 출마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서 유영화가 떨어지면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그럼 대통령 달성사저에 그냥 묻혀서 사셔야 됩니까? 당원분들이 애처로운 마음에서 하시는 건 맞지만은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공화당에 대한 고마움이나 또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절제된 표현을 제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우리가 믿고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뿐만이 아니라 원로 친박 원로들도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당원들이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를 저한테 전화도 오고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해요. 유영하 변호사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지금은 시작이 된 거고 그러면은 당선을 시키는 것이 그것이 가야 될 길이지 않느냐. 제가 정치판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예견도 많이 합니다. 만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데 대해서 당원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여기에 겸해서 유튜브에 당원 아닌 사람들이 당원을 가장해서 막말하는 거 유튜브가 차단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쌍말하는 소위 우리 공화당 유튜브라는 사람들이 그걸 그냥 버젓이 놔두고 있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아무튼 당원분들의 마음을 제가 가장 많이 알고 많이 듣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이제 2주도 안 남았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당원들 간에 서로 간에 이견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일 필요는 없다. 어느 누구도 우리 당원들 보고 네 탈당해라 소리 할 수 있는 자격 없습니다. 우리는 당원 한 분 한 분이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했다. 특히 오늘 연석회의를 하고 있는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그 중에서도 가장 고생을 했다.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이번 선거에서 고생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 얘기도 수용해 줘야 되지, 저분들 얘기도 수용해야 되지, 전체적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당을 지켜주고 또 지금도 당을 이끌고 계시고 여러 면에 있어서 산악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당원들을 추스리는데 지금도 많이 고생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그 책임을 묻는다 이런 부분은 책임은 제가 제일 크잖아요. 후보로서 당대표로서.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가장 마음이 조금 안 좋을 때가 당원들 간에 여러 가지 서로 싸우는 부분, 이런 부분이 가장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잘못한 게 없고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최초의 선거혁명을 한 거예요. 자발적인 자원봉사에. 그거에 혁명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실망을 하지만은 우리가 했는 그 과정이나 당원 한 분 한 분의 그 열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가장 위대한 국민들이었다. 또 정당의 당원들이었다. 어느 정당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공천 6.1 지방선거 공천심사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아무튼 경남 지역에 지금 예비후보 3분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지금 중대선거구제가 11곳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중대선거구제에 도전은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중대선거구에 우리 당에
당원들이 어떤 분들이 적당하게 출마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우리 공화당 6.1 지방선거 공천심사위원회 위원들 발표하겠습니다.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 한상수 인제대법대 교수 최고위원, 부위원장 재훈호 최고위원, 위원 진순정 최고위원, 변성진 경남도당 위원장, 배호성 자문변호사, 이성원 자문변호사, 변혜룡 간사의 변혜룡 법률행정국장 이렇게 오늘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하고 회의를 오늘 첫 회의를 12시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원 변호사를 임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49세 서울법대 한국 및 미국 변호사, 법무법인 현담 대표 변호사, 영남대 출강. 이성원 변호사를 임명직 최고위원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6.1 지방선거 공천심사위원과 이성원 변호사의 최고위원 안건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두 건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두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성원 변호사를 우리 공화당 인재 영입 담당 최고위원, 법률 자문 담당 최고위원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6.1 지방선거 공천심사위원회 공심위원장 한상수 교수님을 비롯한 공심위원들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수한 변호사 36세 법무부인 강남의 김수한 공직선거법 담당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2030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당의 재정 문제도 있지만은 당이 새로운 결의를 다진다는 의미에서 아무튼 저는 당사 3, 4, 5층을 다 내놓고 천막 당사로 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결론을 얻어서 3층과 5층 사무실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4층만 저희들이 쓰기를 해서 당사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비용을 절감을 했다 말씀드립니다. 재훈호 사무총장이 지난 대선 또 그 전에 들어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재훈호 사무총장의 사퇴서를 내서 사퇴를 수리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재훈호 사무총장은 재정 담당 최고위원과 경기도당 위원장은 그대로 맡아주시기로 했고 사무총장직은 당분간 공석으로 둘 생각입니다. 송영진 대외협력실장이 사퇴 계약 해지 관련 사퇴를 했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했습니다. 변성진 변성근 조직국장은 본인의 신상 여러가지 몸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1년간 무급휴직 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인력을 감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당이 정상화가 되고 정상적으로 가면은 여러분 많은 좋은 인재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경험 있는 인재들도 다시 하실 수 있는 날이 있으리라 봅니다.
당에서는 아무튼 또 추후로 공고사직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적 변동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서 우선 변혜룡 법률국장이 법률행정 그 다음에 관리 국장으로 관리 부분까지 차량관리 등등 우리 당의 재산관리 또 시도당 자산관리 이런 부분들을 변혜룡 국장이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정병익 실장이 전략기획에서 공보 부분까지 책임을 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박기영 부국장이 그런 뭐 인원도 없어요. 박기영 부국장이 조직 플러스 대외 협력 담당 부국장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민선 비서실장의 비서실장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최민선 실장을 홍보실장으로 전환을 하고 업무 전환을 하고 홍보실에 신민호 팀장을 같이 해서 홍보실에서 우리 공화당 TV까지 당의 홍보까지 맡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당 사무처는 최소한 인원만 하고 지금 그 이장혁 자료실장이 수행실장, 민원실장, 비서 업무까지 총괄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장혁 실장이 수행, 자료, 민원, 수행, 그 다음에 비서 업무까지 하기로 했고요. 송지연 재정 대리입니까? 공식이 송지연 대리가 재정 및 비서 업무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개별 면담을 통해서 아직까지 뭐 재원호 사무총장이 직을 맡고 있으니까 재원호 사무총장은 당이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는 사무총장직을 하고 당이 나름대로 정리가 되면은 사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표를 낸 것은 뭐 이미 공지를 했으니까 당이 빠른 시간 내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략기획 우리 그 연구원 부분은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비상근 연구원장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